월 300만 원의 자본소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쩐업주부예요. 이쪽은 제 남편 쩐남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쩐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구석에서 2021년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 경제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2020년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보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아... 경기가 침체되면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나 이런 거 다 떨어져야 되는데 세계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막 펄펄 끓고 완전 화랑이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좀 신기한 상황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2000 초반 정도였을까요? 근데 7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서 2900 가까이 올랐고 지금은 뭐 3000 넘었으니까 지금은 연초에는 이제 3000이 넘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연초 대비 300포인트 이상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또 상승이 어마어마했죠. 아, 그렇죠. 여름 지나면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결국 연간으로는 제가 통계 자료를 봤는데 20% 아파트만 본다면 20% 이상 상승을 하였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 사람들이 체감으로 더 느끼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은 강남권이 오르면 그 다음 강북권이 따라오르고 상승폭도 강남권이 조금 더 높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상승률이 더 높고 맞아요.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러한 현상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이랑 주식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막 보통 기사 같은 거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유동성이란 말은 그냥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든 그런 데 몰리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보면 갑자기 돈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일단 생산활동으로 인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금리가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죠. 그렇죠. 저금리 상황이죠. 그 말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에 대한 좀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 없이 빚을 져서 돈을 대출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생겨나서 그러면 시중에 돈이 넘치는데 보통 사람이 돈이 생기게 되면 하는 게 크게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의 비중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비중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먼저 소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일단 외식도 못하죠. 옷도 많이 안 사 입죠. 그리고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여행도 못 가죠. 그쵸, 못 가죠. 국내에도 많이 못 갔지만 해외는 아예 막혔죠. 그냥 완전 봉쇄됐죠. 네, 완전 봉쇄돼서 작년에 기사로 봤었는데 연간 해외에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돈이 20조에서 30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네요. 그 돈이 아예 묶였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론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겠죠. 그 돈만 해도 엄청나게 큰 유동성이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막 저축 열심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맞아요. 없어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좀 돈이 묶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품은 잘 가입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심지어 그쪽을 많이 애용하셨던 분들조차도 있던 적금, 예금 깨고 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오신다고 하니까 그 돈들이. 그렇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소비에서 줄이고 저축 안 하고 이런 돈들이 다 모여서 투자 쪽으로 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된 거죠. 그러면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과연 2021년에도 이런 부동산이랑 주식의 상승장이 계속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서 말했던 이유로 인해서 20년 자산시장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21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물론 20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21년에도 어느 정도
뭐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방향성은 방향성은 상승이다. 상승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그래도 경제 전망이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경기가 회복될 그렇죠. 거다.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만 선호하시던 분들도 작년 한 해 동안에 투자 쪽으로 옮겨와서 되게 긍정적인 경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친숙도 이런 게 조금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주식시장이 지금 화랑기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배경을 본다면 일단 뭐 몇몇 뭐 통계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가계 총 운용 자금이라는 뭐 지표인데, 그 수치를 보면 일단 19년도에는 총 운용 자금이 30조에서 40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게 갑자기 20년 들어서 뭐 100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줄고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구성을 본다면 대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현금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보험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년 들어서는 특이점이 있는 게 주식이나 펀드로 이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뭐 이게 아직 엄청 그쵸. 증가했다고. 작년 뭐 9월 말,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주식이랑 펀드로 가는 운용 자금이 30조가 넘었고, 이 자금이 결국 주식 고객 예탁금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럼 보면 주식 예탁금도 이제 추이를 본다면 19년도에는 연중으로 계속 20조에서 30조. 별 변동이 그렇죠, 없었네요. 별 변동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비슷해요, 그냥. 20조에서 30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 말에 이 금액이 거의 70조 가까이 증가했어요. 65조까지 증가했고. 2배 넘게. 그렇죠.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주식 계좌 안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거죠. 언제든지 총알로 준비가 그쵸, 되어 있는 여차하면 우리 개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대기 금액이 60조가 넘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당분간 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승장은 2021년에도 계속 될 거다.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짬남님은 2021년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동산 시장도 뭐 20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뭐 저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도 일단은 가장 크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직 완벽하게 공급이 확대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이 통계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좀 부족하다,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파트 공급량 같은 게 네, 그래서 여전히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그 폭이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기조는 좀 상승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021년 경제에 대해서 방구석에서 평범한 저희들이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또 실제 경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영상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2021년 재테크와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